멤버십을 통해 저의 투자 의견을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투자 완료가 안 된 항목은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죠. 투자 정보를 공유하며 솔직한 저의 생각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물리면 떡상하는 전설이나 만들러 갑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회복 추세를 만들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살펴봅시다. 이제는 안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아직 안 봐서 모릅니다.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은 빠르게 시작합시다. 떡상 버스 출발하기 전에 요금은 내셔야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출발하겠습니다. 신민아님, 아직 안 누르셨잖아요. 다들 기다리잖아요. 그럼 출발합니다. 출발. 생쇼하지 말라고요? 넘어가시죠. 카카오를 살펴볼까요? 카카오페이가 상장 절차에 재돌입합니다. 지금은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 예측에 나서고 있습니다. 22일에는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는데요. 공모를 통해 1조 5,300억 원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고요. 희망 공모가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7조 8천억부터 11조 7천억 원 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11월 3일이네요.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걸림돌은 일단 해결된 것으로 보이네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고 2주 안에 서비스 개편을 빠르게 완료했습니다. 일은 더럽게 잘하네요. 카카오페이의 경우는 상장 이후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누적 가입자 수가 이미 3,700만 명을 넘어섰고 만 15세 이상 국민의 80% 이상이 이용하는 금융 플랫폼입니다. 월간 이용자 수도 2천만 명으로 업계 최고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힘입니다. 결제와 송금 등의 서비스를 통해 유저풀을 확보했고요. 앞으로 투자, 보험, 대출, 자산관리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며 당분간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규제 이슈가 있었지만 금융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네요. 증권, 보험 등의 사업 라이선스를 자회사를 통해 취득했던 것이 규제 리스크가 되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직접 취득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어 중장기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봅시다. 카카오페이 상장 기대감으로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은 이미 전했었고요. 예상대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날 매도하지 못했다면 늦었으니 그냥 보유하라고 했고요. 신규 매수의 경우는 베팅은 어렵고 일단 아쉽지 않을 정도는 잡아두자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지금처럼 화끈한 신호 없이 오르기만 하면 주가가 다 회복된다고 해도 그냥 아쉽지 않게 보유한 물량만 들고 가면 됩니다. 강한 수급과 거래량을 동반한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지난 1월 초에 나온 신호처럼 거래량이 터지며 만든 양봉 덩어리가 나오면 물려도 사는 겁니다. 주포인 외국인 수급과 거래량이 만든 양봉 덩어리가 나오고 상승세를 만들었고요. 1월 8일 하나의 캔들만 봐도 8% 상승에 가까운 장대 양봉입니다. 2월 초에 나온 신호를 봐도 주포였던 외국인의 수급과 거래량이 동반되며 양봉 덩어리를 만들며 물려도 사라는 신호가 나왔었네요. 2월 10일의 캔들만 봐도 6%가 넘는 장대 양봉이고요. 4월 6일의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주포인 외국인의 수급과 거래량이 동반되며 직전 고점을 뚫어내는 깔끔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8%가 훌쩍 넘는 상승 양봉이었습니다. 지금도 상승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양봉 덩어리나 불기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나쁘지 않지만 믿을 만한 신호는 보이지 않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유만 합시다. 최근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봅시다. 삼성전자의 경우 8월 단기 바닥을 찍고 오르기만 했는데요.
오르기만 하는 상황에서도 왜 우리가 못났다고 했죠? 오르는 추세가 힘이 없었잖아요. 241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었고요. 거래량, 수급 모두 별로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관망한 거잖아요. 힘이 느껴지지 않는 상승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카카오는 삼성전자보다는 괜찮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살아나고 있고요.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도 보이고요. 상승 각도도 훨씬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공격적으로 베팅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모르세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자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SK케미칼도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전까지는 지분가치 재평가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상장 이후 골로 갔고요. 넷마블도 작년 카카오게임과 하이브의 상장을 앞두고 깡패가 되었지만 상장 이후에는 처참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한국금융지주의 경우도 자회사인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앞두고 지분가치 재평가를 받으며 12만 원을 돌파했었고요. 상장 바로 직전에 불꽃을 터뜨렸지만 데드캣 바운드였죠. 자회사의 상장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마찬가지로 처참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국조선해양의 경우는 자회사 현대중공업의 상장 전에도 이미 고꾸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자회사 상장 이후에 설마 더 고꾸라질 게 있을까 했는데요. 어김없이 내동댕이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가 지금 당장 주가가 다 회복하고 정고점을 돌파하고 2배, 3배를 가는 미친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못 삽니다. 그냥 최근 조정에서 아쉽지 않으려고 산 물량만 보유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오른다고 따라갈 시장도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은 단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갭은 메꿀 수는 있겠네요. 계속 오르기만 한다 해도 아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시 빠지면 잘 주워 먹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추세는 나쁘지 않고요. 보유만 하시고요. 매수는 카카오페이 상장에 고민해 보자는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네이버를 보면서 카카오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일봉 차트를 살펴봅시다. 중요한 41만 원 라인 돌파를 시도했는데 실패했네요. 이것만 봐도 관망이에요. 그리고 뭔가 애매하지 않아요? 뭔가 화끈한 맛이 없죠? 지금처럼 힘없이 오르는 추세에서는 그냥 보유만 하는 거죠. 오늘 41만 원을 돌파하는 것은 정말 중요했는데 아쉽게 됐네요. 네이버도 예상과 달리 빠르게 주가가 회복이 되었을 때 아쉽지 않을 정도만 담아뒀는데요. 미세하게 좋아지는 것 같지만 상승에 강한 힘을 느끼기에는 미미하네요. 국내 정치권의 규제 이슈가 카카오의 문제일 뿐 네이버는 괜찮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뿐입니다. 조정의 폭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양호할 뿐 아쉽게도 추세는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저들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그냥 바스켓으로 함께 담거나 버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제가 봐도 네이버는 좀 많이 억울한 입장이긴 합니다. 네이버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요. 하지만 이 시장이 논리가 통하나요? 논리대로라면 카카오만 빠졌어야죠. 메이저들이 머리가 얼마나 나쁜데요. 걔네들한테 논리라는 건 없습니다.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얘도 지난 조정에서 아쉽지 않을 정도만 담자고 했죠. 이때는 솔직히 집중해서 담고는 싶었지만 자동차랑 삼성 SDI에 집중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고요. 여전히 예상과 다른 빠른 반등이 이어지면 보유한 물량으로 수익을 즐기면 되니 지금은 관망합시다. 매집 정도가 아쉽다면 대신에 욕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니 솔직히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보는 김에 주봉까지 볼까요? 여기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조정을 받은 김에 60주선이나 구름을 찍어줘야 차라리 마음 편하다고 했죠. 이런 것도 불안한 거죠. 오늘 20주선의 저항도 확인했기 때문에
빠르게 20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는 것이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5주선의 하락, 추세가 멈췄고요. 바닥에서 양봉 덩어리를 만들어낸 것은 추가 조정을 받더라도 제한적일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는 김에 카카오 주봉도 볼까요? 똑같네요. 앞에 있는 구름에 빠지기 전에 올라서야겠죠. 여기서 60주선과 구름을 찍고 가지 않은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어쨌든 나쁘지 않으니 계속 함께 추적해 봅시다. 저도 이대로 오르는 게 좋아요. 매집을 충분히 못했으면 어때요? 다시 빠지면 계산만 복잡해집니다. 이대로 오르기만 해야 심플하게 존버할 수 있으니 저도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의 과거 차트를 보면 네이버, 카카오 모두 보수적으로 봐도 어쨌든 지금은 여기죠. 여기서 김떡상이 몇 달을 매일 바닥이라고 하는 바람에 욕만 처먹었던 자리죠. 여기서 수급이 어땠니? 캔들이 어땠니? 바닥을 찍었니? 바닥이라고 했는데 왜 다시 고꾸라졌니? 이러며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를 했던 여기네요. 오늘은 길게 말 안 할게요.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진짜 투자자와 오르던지 말던지 확신을 갖고 있는 투자자만이 떡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카카오 네이버도 작전은 심플해졌습니다. 지금은 그냥 관망이고요. 오르면 그냥 보유입니다. 추가 조정해서 매수를 하겠다면 여전히 아쉽지 않을 정도만 잡으면 되고요. 일단 물리는 겁니다. 공격적인 매집은 아시잖아요. 어제 영상 안 보셨어요? 무서우면 사는 거죠? 이때도 자동차가 워낙 무서워서 카카오 네이버는 무서운 줄도 몰랐잖아요. 지난 기아 차트를 보세요. 진짜 무서워서 샀잖아요. 벌벌 떨면서 사야죠. 기아 때문에 쓸데없이 무서움의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게 함정이죠. 그래도 무서우면 삽시다. 네이버 카카오를 진짜 제대로 사겠다고 하신 분들은 기우제 했을 때 어차피 다 사셨을 거 아니에요. 살 거였으면 기우제 했을 때 샀어야죠. 무슨 미련을 갖고 그러세요? 아, 기우제가 뭐냐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김떡상과 함께 하다 보면 김떡상이 욕 처먹는 게 견디기 힘들 때 커뮤니티를 통해 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욕 먹는 게 힘들다고 지수 좀 올려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요. 착하게 산 김떡상이 기우제를 하면 불쌍해서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주니 차곡차곡 모아둔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죠.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뭔 개소리냐고 시청률이 갑자기 빠지네요. 어쨌든 단타가 아니라면 보유자는 지금 홀딩이에요. 이때 단기 고점에서 못 팔았다고 징징이가 되었던 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지금 보면 보통 창피한 게 아닙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불안하다면 투자에 확신이 없는 거고요. 확신이 없다면 언제라도 당장 파는 게 맞습니다. 신규 매수는 빠지면 아쉽지 않을 정도만 줍줍이고요. 비중이 충분하면 빠져도 버틸만 하면 최대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 무서우면 사는 겁니다. 당분간 우리의 심플한 작전을 유지하겠습니다. 더 할 말도 없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납시다. 감사랑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